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최대한 보험 가입을 멈춰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60대 이후에 가정, 재정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좋은 대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사실 상당수가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대부분 다 아시겠죠? 한번 관련한 뉴스 기사들도 있어서 몇 가지 참고해 보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험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것만 적당하게 가입하자.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0대의 보험 가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작년 6월에 나온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 계약 해지 급증한다고 돼 있죠. 그냥 증가도 아니고 여기서는 급증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많아지는데 목돈이 필요하고 또 납입 부담의 이유로 해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60대 이후에 가정 재정 현황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은퇴 많이 하시니까 소득이 감소가 되겠죠. 상당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은퇴하기 전에 그걸 모르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막상 아직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죠, 노후에. 노후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돈이 필요할 수 있다. 돈을 찾다 보면 보험도 해지가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 늘어난 병치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비가 병원비를 보장은 하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자기 부담금이 또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막 하시다 보면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실손보험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비는 갱신형이죠. 60대 이후에 보험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 많이 오를 거라서 70세 넘으시면 한 30만 원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부 둘이 실손보험료만 50, 60만 원씩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세대로 전환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실손보험료 계속 올라간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실손이잖아요.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소득은 감소되지 보험료는 늘어나지 부담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막 여기저기 아프니까 또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자꾸 보험이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뭐 치아가 아프면 치아보험이 생각나고 간병인 걱정도 되고 또 치매 보장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 쉽게 보험을 가입했다가 내 돈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대에 보험 가입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재정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고 대부분 원금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겠죠. 완납을 못 하잖아요.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생각은 나서 가입은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력으로 인해서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란 게 어디냐? 그런 의미 자체가 좀 모호하지만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월 5만 원이다. 그럼 1년에 60만 원, 10년에 720만 원? 그 정도 내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이 보니까 한 1000 막 그 정도 되면 이거 꼭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뒤에서도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해지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60대 이후에.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매우 신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기사 하나 볼까요? 은퇴 가장들 생활비 마련하려고 보험계는 60대 급증했다. 작년 7월이에요. 작년부터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올해는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기사 나온 건 못 봤지만 지금도 역시 많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있을 거고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해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 해지 환급금 급증의 원인은 주로 60대 이상 보험 계약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은퇴를 맞은 가계의 가장들이 주로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깬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생활비 들어가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그죠? 또한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 계약자 중 약 8%는 연체되고 또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도 거의 탑 아니에요?
노후자금 준비가 잘 안 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보험을 자꾸 늘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난 건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젊었을 때 보험 잘 가입해 놔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걸로만 딱 해서 보험료 저렴하게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노후 자금을 잘 만들어 놓는 이 시스템 만들어 놨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지금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 플러스 1이죠. 2 플러스 1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1은 사실 정기보험이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 나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사실 의미가 없고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정도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60대 이후에 암 진단비 한 2천, 뇌심장 쪽 1천씩 정도라도 준비가 좀 돼 있으면 큰 위기를 조금 대비할 수 있죠. 실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가 이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낼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크지 않을 경우, 커도 조금 클 경우, 이게 간편심사보험 그런 거 가입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거 내고 이거 받을 거면 이거 뭐하러 가입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보험들이 나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럴 때는 내가 이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3대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까지 대비하면 그냥 병원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험료 낼 돈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 통장으로 저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대신 이거는 다른 데 절대 안 쓴다. 그냥 병원비 목적으로만 쓴다. 그렇게 해서 모아나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성비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2 플러스 1 이외의 보험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우선순위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치매, 간병, 간병인, 치아, 저축보험 이런 것들 최대한 지양하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이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사망 질환이고 또 그중에서도 중증이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좋죠. 치매, 간병 이런 보험들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나쁠 거 없죠. 내가 돈 많아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형편이 녹록치 않은데 이런 거 가입했다가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다 해지가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거 사실 필요도 없죠. 내 돈으로 치료받고 다 하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없으신 분이 자꾸 이런 거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 더 드려보는 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보험 10년 유지율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볼까요? 치매보험 보험사 배만 불릴 수 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 특히 보험 가입 후 10년이 넘어가면 계약 유지율이 10에서 15%까지 떨어져 보험 납입 기간 도중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모두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고 설명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 이유예요. 다른 것들 때문에 중요한 보험 해지 못하고 덜 중요한 거 차선으로 다 해지가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실비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보험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에 묶여있는 실비보험 실효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지양하자. 그냥 2 플러스 1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젊었을 때 자금을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노후 자금 잘 마련해 두고요.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또 보는 입장이라서 뭐 간병인 보험 요즘에 말도 많죠. 근데 간병인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간병인 주로 쓰는 기간이 70대 이후고 종합병원 요즘에 입원을 해도 큰 병원 입원해도 평균 입원일이 10일 안쪽입니다. 한 8일, 9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좀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병인을 못 붙이면 조금 저렴한 데로 갈 수도 있죠. 공동 간병인 쓰는 곳으로 좀 저렴한 데 찾아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가족 도움을 좀 받아볼 수도 있고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이 되는 병원 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간병인 비용이 한 10분의 1로 줄 거예요. 많지 않아요. 또 그거보다 더 내가 심한 중증이다.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간병비가 들지 않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장기 입원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그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젊어서부터 가입하면 혜택은 보지도 못하고 70대 넘을 때까지 보험료만 계속 내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3대 질병 걸리면 그냥 사망하시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중증, 실비보험 우리 온몸 전체를 다 보장해주는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보험 이거 2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은 낫다. 그런 관점이니까 젊으신 분이 이거 보시면 노후자금 오히려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또 보험료 줄일 방법은 자녀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 컸잖아요. 이제 60대 넘었으니까. 그러면 보험료 납입을 이 자녀에게 이전을 하셔야죠.
힘든데 자녀 것까지 다 내주고 막 하지 마시고 계약자 변경하면 이제 자녀가 납입하고 혜택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험사랑 이야기해서 이렇게 풀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많아서 보험 혜택 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험 방송을 맨날 하지만 보험만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보다 그냥 내 자산, 내 현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그게 더 안전한 거니까 보험이란 금융상품에 너무 목매고 자꾸 가입하고 혜택 자꾸 늘리려고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런 말씀 한번 전해드려 보려고 이번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험이 정답은 없지만 이런 관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